저는 매일 누군가의 마지막 자리를 닦습니다. 눈물의 얼룩, 남아버린 말들, 미처 치우지 못한 사랑의 찌꺼기들을 정리하죠. 누군가에게 오늘은 끝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은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냄새 난다고 저리 비켜달라고 말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닦는 사람이니까요. 남겨진 흔적을 고요하게 지우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제 아들의 장례식장은 아니었지만 제 아들의 어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받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를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처음엔 이 일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일상,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복도를 오가며 사람들의 슬픔을 정리하는 하루하루가 이제는 제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자연스럽게 눈살을 찌푸려요. 손으로 코를 막거나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죠. 여기 청소 좀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냄새가 나는데요. 어떤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고객님들 불편하시니까 잠시만 다른 쪽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 반대편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저를 향한 눈살, 손사래, 발 뒤꿈치로 멀어지는 사람들의 뒷모습까지 모두 익숙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씩 올려다봤거든요. 차갑고 습기가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또렷한 턱선에 잘 빗어 넘긴 머리,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제가 닿을 수 없는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저에게서 나간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비켜요. 그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가족 자리예요. 이런 데서 청소나 하고 계시지 말고요. 그는 저를 밀치듯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쥔 걸레에서 물 한 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저는 깨달았죠. 저 아이가 바로 제 아들, 강현우라는 걸요. 25년 전 제가 떠났을 때 그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의 어머니는 저를 지워버리고 싶었을 테니까요. 실패한 사업가, 빚더미에 앉은 무능한 남편, 가족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 그게 제 마지막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복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들을 맞이하며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나누고 차분하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의젓했어요. 제가 알던 그 작고 여린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당당하고 냉정하고 세상을 향해 단단하게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걸레를 다시 짜고 조용히 홀 뒤편의 의자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먼지처럼 여겼어요. 걸레처럼 취급했고요. 그냥 없어져야 하는 사람, 시야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로 봤습니다. 괜찮았어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영정 속 그녀는 저를 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사진 속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호적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이 차례로 분향을 하고 저를 올렸어요. 저는 홀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청소부는 그저 배경이니까요. 투명한 존재처럼 그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누군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아드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현우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혼자서 키웠다는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혼자서 아이를 키웠으니까요. 저는 그 과정에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남편으로서 실패했고 아버지로서도 실패했어요. 빗독촉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시간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어요. 영수 씨,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아이가 안정이 필요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었죠.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숨어버렸습니다. 더 조용해졌고 더 낮아졌어요. 낮은 곳에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닦는 사람으로 사는 법을 익혔죠. 사람의 이별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싸움, 오해, 침묵, 그리고 정리. 저는 정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은 자리를 말끔히 닦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향, 냄새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화 향기와 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구석에 놓인 의자를 하나씩 정돈하며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를 믿어줬고 저와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꿈을 지키지 못했죠. 무너뜨렸고 깨뜨렸고 결국 홀로 떠나보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아드님 자랑 정말 많이 하셨어요. 또 다른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겠죠. 제가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고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으니까요.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품 상자가 한쪽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건, 사진 몇 장, 오래된 노트가 보였어요. 저는 그것들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흔적을 남긴다고요. 그러나 저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남겨봤자 상처만 될 테니까요. 저는 닦는 사람입니다.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지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거래처도 늘어났고 직원도 3명이나 뽑았죠. 그녀는 제 꿈을 응원해줬고 현우는 아빠가 일하러 나가는 걸 손 흔들며 배웅해줬어요. 아빠, 다녀오세요. 3살배기 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냈고 연쇄적으로 다른 곳들도 무너졌습니다. 빚이 쌓였어요. 처음엔 1,000만 원이었는데 어느새 억 단위로 불어났죠. 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채권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늦게 귀가했어요. 아이와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으니까요. 빗독촉은 초인종이 아니라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손이 떨렸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보였고 갚아야 할 돈의 액수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체념한 눈빛이었을지도 몰라요. 가난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집에 들어설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아이를 안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죠. 아빠, 장난감 사줘요. 현우가 조르던 날 저는 지갑에 5,000원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사줄게. 그렇게 말했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에 아이의 옷가지와 장난감을 담았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수 씨, 미안해요. 하지만 아이한테 안정이 필요해요. 이렇게는 못 키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붙잡을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현우는 졸린 눈으로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안녕?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죠.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더 낮아졌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고시원으로 갔고 고시원에서 쪽방으로 옮겼어요. 일용직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장례식장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죽음의 냄새, 슬픔의 무게, 끝없이 닦아내야 하는 눈물 자국들이 낯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라는 걸요. 낮은 곳에서 일하는 법,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닦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혔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청소부였죠. 가끔 현우를 떠올렸습니다. 잘 크고 있을까? 엄마랑 행복할까? 나를 원망하진 않을까? 하지만 찾아가지 않았어요. 나타나봤자 상처만 될 테니까요. 저는 그들의 인생에서 지워져야 할 얼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닦아야 할 얼룩으로요. 사람은 죽어서도 흔적을 남깁니다. 유서의 구김, 컵 가장자리의 입술 자국, 접히지 않은 사진 모서리들이요. 저는 매일 그런 것들을 닦아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이 남긴 온기를, 마지막 눈물이 떨어진 자리를, 마지막 손길이 닿았던 흔적들을 조용히 지워내죠. 오늘 아침에도 빈 홀을 돌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른 곳이었어요. 의자 밑에는 구겨진 휴지가 떨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식은 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물록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모든 이름 뒤에는 슬픔이 있었고 이별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죠. 저는 천을 적셔 하나씩 닦아냈습니다. 테이블의 물 얼룩, 의자 등받이의 손때, 바닥에 떨어진 국화 꽃잎들을요. 닦다 보면 생각합니다. 이 흔적들도 누군가의 이야기였구나 하고요. 한 잔의 차를 마시며 고인을 떠올렸을 사람,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을 사람, 국화를 손에 쥐고 마지막 인사를 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닦습니다. 지워야 하니까요. 다음 사람을 위해, 다음 이별을 위해 깨끗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게 제 일입니다.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흔적을 지우는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닦으면서도 저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어제 이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 영정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던 중년, 남자의 떨리는 어깨, 조용히 눈물을 닦던 어린 소녀의 모습을요. 저는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얼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의 슬픔은 기억합니다. 아저씨, 여기 좀 더 닦아주세요. 어제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빈소 앞 바닥에 음료수가 엎질러져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닦았습니다. 그제야 깨끗해졌어요. 닦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쉽게 지워지지만 어떤 것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요. 물 얼룩은 금방 닦이지만 오래된 때는 힘을 주어 문질러야 합니다. 먼지는 털어내면 되지만 배인 냄새는 여러 번 환기를 해야 하죠. 사람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어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지만 어떤 감정은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아요. 사랑이 그렇고 미움이 그렇습니다. 후회가 그렇고 그리움이 그렇죠. 저는 현우를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향해 던진 그 차가운 눈빛을요. 여긴 우리 가족 자리예요. 그 말 속에 담긴 선긋기를, 거리두기를요. 저는 닦아낼 수 있을까요? 25년 동안 쌓인 부재의 때를, 버려진 아이의 상처를, 아버지 없이 자란 공허함을요. 저는 걸레를 다시 짰습니다. 흐린 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문손잡이를, 복도 바닥을요.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아들의 마음도 닦을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닦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사랑,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요. 그것들은 남겨두어야 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쓰라려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니까요. 오후가 되자 조문객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고인의 직장 동료들,
친척들, 오랜 친구들이 빈소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복도 바닥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조문객들을 일일이 맞이하며 차분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의젓했습니다. 25년 만에 본 아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단단해 보였죠.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현우야, 이번 프로젝트 성공했다며? 대단하더라. 한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현우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걸레를 짰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아들의 삶이 그곳에 있었어요. 오후 3시쯤 현우가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제가 닦고 있던 바닥을 지나쳤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여기 더럽네요. 그가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관리도 못해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닦겠습니다. 현우는 저를 흘끗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길거리의 먼지를 보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사실 그곳은 이미 깨끗했어요. 하지만 저는 또 닦았습니다. 1번, 2번, 3번 닦았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걸레를 쥔 손이 떨렸어요. 현우야,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청소하는 분들도 좀 그렇지 않아? 장례식장인데 좀 더 신경 써야지. 저는 귀를 닫고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미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현우의 눈에 저는 먼지였습니다. 걸레였고 그냥 없어져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치워져야 할 존재였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게 아프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빈소는 조용해졌어요. 현우는 의자에 앉아 피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저와 닮은 어깨선, 저와 닮은 손의 형태, 저와 닮은 앉는 자세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삶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25년 동안 부재했고 앞으로도 부재할 사람이었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움도 언젠가 말라붙으면 떨어져 나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닦을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밤 9시가 되자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북적이던 빈소가 고요해졌어요. 몇몇 친척들만 남아 현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 가장자리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죠. 쓰레기통을 비우고 의자를 정돈하고 바닥에 떨어진 국화 꽃잎을 주었습니다. 향이 거의 다 탔습니다.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새향을 준비하며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를 향한 미소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미소를 기억했습니다. 오래전 우리가 행복했던 시절의 그 미소를요. 친척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저는 조용히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어요. 1번, 2번, 3번.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 시간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작아집니다. 미움도, 원망도, 후회도 잠시 고개를 숙이게 되죠.
저는 그녀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을 전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복도로 물러났어요. 현우는 빈소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지쳤겠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와 닮은 어깨선이 거기 있었어요. 어렸을 적 제가 현우를 안아 올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높이 높이. 3살배기 아이가 깔깔대며 웃었죠. 저는 그 아이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고 아이는 구름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저 없이 저를 모른 채 홀로 성장했어요. 쓰러질 때마다 혼자 일어났고 아플 때마다 혼자 견뎠고 외로울 때마다 혼자 울었을 겁니다. 저는 그 옆에 없었어요. 손을 내밀지 못했고 안아주지 못했고 괜찮다고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슬픔, 외로움, 그리고 막막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안아줄 자격이 없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청소부였죠. 복도 끝에서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우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몰라줘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아버지니까. 다음날 아침 장례식장에는 묵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조문객들은 전날보다 적었지만 빈소는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제와 똑같이 청소를 했고 어제와 똑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구석에 머물렀죠. 10시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그는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현우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크림색 봉투였어요. 모서리가 약간 해지고 시간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5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함께 남기신 편지도 있습니다. 저는 홀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편지라니.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니. 거기에 제 이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끝까지 지워진 존재로 남을까요? 손에 쥔 걸레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 읽어도 될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인께서 장례 기간 중에 유족분들께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빈소에 모여있던 친척들이 현우 주위로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작은 소리가 정적 속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편지지 2장을 꺼냈죠.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유언장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 강현우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함께 낭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 이름이 나올까봐 두렵기도 했고 나오지 않을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25년 동안 지워진 사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시 소환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너는 23살이구나. 잘 자라줘서 고맙고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혼자였어. 아니, 혼자라고 생각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저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내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단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야. 엄마는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워버리려 했어.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너에게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 빈소가 고요해졌습니다. 현우는 변호사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친척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꼼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단지 불행했을 뿐이야. 그리고 현우야, 너는 알아야 해.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저는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내 아버지는 박영수라는 사람이야. 우리가 헤어진 후 그 사람은 연락을 끊었어. 아니, 엄마가 끊게 만들었지. 하지만 최근에야 알게 됐단다.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저를 알고 있었다니.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니. 손에 쥔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년 전 엄마는 우연히 그 사람을 봤어. 이 장례식장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변호사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 너무 많이 변해 있었거든. 하지만 그 사람의 뒷모습을, 그 사람이 걷는 방식을 엄마는 잊을 수 없었어.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요? 여기 계신다고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아니, 용서할 게 없었는지도 몰라. 변호사가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단지 불운했을 뿐이고 무너졌을 뿐이야.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뿐이지. 하지만 엄마는 알아.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현우는 편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이 떨려서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부탁하고 싶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박영수 씨도 그곳에 있을 거야. 변호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어요. 청소하는 분 중에 조용히 구석에 서 계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그분이 바로 현우 너의 아버지란다. 빈소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움직였어요. 복도를, 홀 구석을, 문 뒤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두 명씩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걸레를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현우의 시선이 천천히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분이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현우 씨 아버지라고? 수근거림이 빈소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현우의 눈빛만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현우야, 그분을 만나줄 수 있겠니?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부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줘. 그분도 너처럼 혼자였단다. 현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곧 중심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아버지로요. 저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말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빈소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어요. 현우는 제 앞에 섰습니다.
3미터, 아니 2미터쯤 떨어진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 거리가 25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아들의 얼굴을, 아들의 눈을, 아들의 표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아버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그 단어, 아버지.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당혹스러움, 슬픔, 원망, 그리고 그 안에 작은 그리움도 섞여 있었죠. 왜요? 그가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는 입술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변명을 해야 할까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떤 말로도 25년의 공백을 채울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 그제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비키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떨림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닥에 무릎이 닿았어요. 빈소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내밀었죠. 안 돼, 일어나. 내가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편지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현우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5년 동안 멀리서 지켜봐 주셨다고.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높이에서 아들의 눈을 마주 보며요.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 꿇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야. 아버지 역할을 못한 건 나고 내 곁을 떠난 것도 나였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사람은 때로 바닥에서 서로를 만납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화려한 곳이 아니라 초라한 곳에서,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무너진 모습으로요. 저와 현우는 지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25년 만에 만지는 아들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많이 컸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많이 컸어. 현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참았던 25년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함, 그리움, 후회, 사랑,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현우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빈소의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고 친척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품 안의 아들만 느껴졌죠. 괜찮아. 제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현우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었어요. 저는 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아주 오래전 그랬던 것처럼요. 무릎을 꿇은 건 그가 아니었습니다. 저였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끝없이 사과하고 끝없이 용서를 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는 이틀 뒤에 끝났습니다. 그 사이 저와 현우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25년 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풀 수는 없었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빈 홀만 남았습니다. 의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른 컵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뜯긴 리본, 시든 국화, 작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을 적셔서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현우가 옆에서 함께 의자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손에 걸레를 들고 서툰 모습으로 서 있었죠. 저는 작게 웃으며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한 방향으로 닦으면 돼. 너무 힘주지 말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홀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자리를 닦아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엄마가 아버지를 알고 계셨대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저는 유리창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닦다 보면 보입니다. 닦여서 드러나는 진짜 표면이요. 우리가 너무 오래 가리고 살았던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진심 말이에요. 오늘 저는 제 아들의 마음을 닦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해가 지고 홀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영정사진 앞에 섰어요. 현우도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우는 제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내일 저녁에 식사 같이 할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러자. 시간은 대부분의 얼룩을 지웁니다. 하지만 닦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의 온도,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남긴 흔적이 아니라 서로의 흔적을 닦아준 마음에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는 누군가의 마지막 자리를 닦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옆에 아들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걸레를 듭니다. 당신의 하루 끝이 누군가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